맹견 70마리. 혹시 오늘 오전에 이런 문자 많이 발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재난 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자였느냐?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 주민들은 빨리 안전한 장소로 즉각 대피하세요. 야, 이거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맹견이 70여 마리가 때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 맹견에 물렸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어쩌다가 이런 문자가 보내진 거예요? 네, 이 문자를 보낸 대전 동구청에 따르면 112에 최초로 신고를 한 인접마을 주민이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먼저 했고요. 예. 이어서 119 상황실에서도 개 농장에서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오. 두 신고 내용이 합쳐져서 구청으로 통보가 됐고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맹견 70마리 탈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라라는 취지의 재난 물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일단 탈출했다던 개는 바로 포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2에도 신고가 왔고 119에도 신고가 왔는데 112에는 뭐라고 왔느냐? 큰 개가 지금 돌아다녀요. 사람 물 것 같아요. 이런 게 나타났고 신고가 왔고 119에는 개 70마리가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맹견 70마리가 탈출해서 사람들을 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문자에 반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프닝인데요, 사실은. 자꾸 보니까 70마리의 맹견이 아니고 그 3마리의 개였었는데요. 개 3마리요? 3마리였습니다. 더구나 맹견도 아니고 일반 집에서 피는 소형견 정도인데 알다시피 맹견이라든지 소형견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이에요? 예, 쟤네들이 시츄라든지 아니면은 저걸 말티즈 그런 종류의 스피치 같긴 한데요. 저런 종류랍니다. 저런 종류이기 때문에 맹견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맹견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놀랐겠죠. 그런데 포획 후에 안내 문자가 왔었는데 뭐라고 왔냐면 그냥 개들이 모두 포획됐다고 돼 있으면서 저 문자에는 맹견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견이라는 글자를 살며시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개가 물 것 같아요. 막 돌아다녀요. 근데 맹견 아주 무서운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또 70마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어쩌다가 개 3마리 찾자고 이런 황당한 재난 문자가 나온 거예요? 네, 이 70마리는 119 신고로 알려진 건데 이 119 신고가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였는데요. 일단 그 실제로 개가 탈출한 건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개 농장도 아니고 일반 농장이었습니다. 예. 이 농가에서는 개를 이 3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우는 개들은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하면 모두 소형견이었고요. 그런데 또 왜 소형견이 그냥 개도 아니고 맹견으로 둔갑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좀 당부하기 위해서 개를 맹견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깜짝 놀라서 조심하시니까. 네, 그리고 문자를 발송할 때도 119에 70마리가 신고가 됐잖아요. 그것도 70여 마리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맹견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자칫 허위 신고로 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빠뜨릴 수도 있는 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프닝이 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교량 명판까지도 절도. 교량 명판? 저게 뭐죠? 교량. 그러니까 이 다리에 명판, 이름이 적힌 네모난 판을 말하는데 요즘요 경남 지역에 이런 걸 골라서 훔쳐가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대요. 왜 그런 걸 가져갈까? 자, 일단 정확히 뭘 가져간 거예요? 뭘 훔쳐간 겁니까? 일단 정확히 뭔지 확인하려면 현장으로 가봐야겠죠. 예. 현장 상황 좀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진주의 한 지방도에 있는 온수교입니다. 가만 보시면 뭐가 없죠? 뭐가 없네. 네, 난간 명판이 있던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움푹 패인 채 비어 있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교량에서도 명판이나 재원 등을 적은 설명판들이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게 무려 4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도 없네요. 그죠?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진주 일대 12개 교량에서 비슷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게 된 건데요. 예. 저게 자연적으로 없어졌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냥 비가 와서 떨어지지는 떨어졌을 않았는데. 리도 없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을 리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간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교량 있는 족들이 좀 외진 곳이어서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교량만 골라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CCTV 없는 곳만 골랐대요. 아니 왜 저런 걸 가져갈까? 경찰에서는 돈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붙이니까 이 떼기가 쉬우니까 이런 부분은 다 돈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일반 고추는 뭐 250원 1위 정도 하는데 꿀이는 한 10,000원 정도 키로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구리가 1kg에 대략 10,000원 정도 간대요. 그럼 명판 하나를 훔치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또 명판 30kg짜리 한 개를 팔면 2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20만 원 정도? 네네. 교량 명판에는 구리가 70% 가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꽤 높은 비율로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렇네요. 근데 최근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제 구리 가격을 노린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팔 때는 2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러한 교량 한 개를 이제 만들려면 약 500만 원을 들여서 만들고 또 설치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더욱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또 도난 우려가 없는 아크릴판, 석재 등 다른 재질의 명판을 새롭게 설치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요즘 뭐 구리 가격 올라서 돈 좀 된다고 황당하게 저런 걸 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 사건 파일을 열어봤더니 참 이것보다 더 황당한 뭐 돈 되는 거, 특히 구리 같은 거 절도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뭘 훔쳐간 겁니까? 네, 그 소방 호스가 연결된 소화전에 그 물이 분사되는 노즐을 훔쳐간 겁니다. 듣고 모르겠어요. 2016년의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네? 한 남성이 지금 저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가방을 이제 등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론가 갔어요? 네, 그런데 이 잠시 뒤에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보면 아까 그 납작했던 가방이 좀 볼록해진 거 보이나요? 그렇네. 가방이 커졌네. 네, 아파트 꼭대기 24층부터요. 2층까지 내려오면서 소화전의 노즐을 싹쓸이한 겁니다. 소화전 앞에 있는 노즐. 네, 이 소화전 노즐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 불과 서너 바퀴만 돌리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의 표적이 된 건데 그런데 이 범인이 노즐을 훔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로부터 3년 전에도 이 소화전 노즐을 훔치다가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저 몇 푼이나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훔쳤을 때도요. 3,800만 원치 노즐을 훔치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3,800만 원어치나 훔쳐요? 야, 저게 꽤 비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저런 게 비싼 줄 알고 저런 걸 훔쳐갑니까? 불나면 어떡하려고요? 저게 지금 소화전 와가지고 소방관 들어가서 불 끄려고 하는데 노즐이 없네. 사건 파일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1톤, 그러니까 1,000kg에 달하는 뭔가를 훔쳐갑니다. 1,000kg.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1톤이라고 한다면 제 몸무게 한 12명 정도, 우리 조한나 변호사님 몸무게 한 20명 정도가 지금 되는 무게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5년 영상을 좀 보시죠. 보면은 경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고물상으로 서서히 들어오는데요. 그 안에는 48살과 44살의 형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훔친 전기줄 아시죠?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선을 약 1m 길이로 잘랐다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경차 뒷좌석에 실었는데 그게 1톤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 변호사님 20명을 실은 거예요. 타이어가 안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1톤의 무게가 가격은 얼마냐면 3억 3천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노즐 훔친 범인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범행을 했던 것인데요. 이들 형제는 처음에는 사실은 탑차라든가 트럭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걸려가지고 13번이나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전과가 13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차량을 바꾸자 안 걸리지 싶어가지고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전선을 훔쳤지만은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돈 되는 건 뭐든지 훔쳐가는 도둑이 참 그래도 어떻게 다리에 명판을 떼갑니까?